중국 윈난성 진링현 리난 마을의 겨울은 유독 길고 습했다. 산맥의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안개는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 낮은 자세로 깔렸고 그 안개 속에서는 항상 정체 모를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2012년 봄, 이 작은 마을은 더 이상 평화로운 농촌이 아니었다. 지난 1년 사이 마을의 청년들이 하나둘 증발하듯 사라졌기 때문이다. 흔한 가출 신고로 치부하기엔 그 숫자가 너무 많았고 실종된 장소는 예외 없이 마을 변두리의 낡은 냉동 창고와 옥수수밭이 이어진 외길이었다. 주인공 리웨이는 실종된 동생 리안을 찾기 위해 보름째 이 마을을 이잡듯 뒤지고 있었다. 리안은 대학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왔다가 집 앞 슈퍼마켓에 간다며 나간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공안은 인력 부족을 핑계로 수사에 미온적이었다. 결국 리웨이는 스스로 증거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리웨이가 다가오면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문을 걸어 잠갔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공포와 함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비겁한 침묵이 서려 있었다. 리웨이는 동생의 마지막 행적을 쫓아 마을 끝자락 거대한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낡은 벽돌집 앞에 멈춰섰다. 그곳은 마을에서 귀신 노인이라 불리는 장육밍의 거처였다. 장육밍은 1970년대에 이미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토막낸 전과가 있는 흉악범이었다. 20년의 수감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를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직접 키운 고기를 팔기 위해 가끔 장터에 나타날 뿐이었다. 거기 젊은이.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건가?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마치 쇠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고 불쾌했다. 리웨이가 고개를 돌리자 낡은 인민복 상의에 검붉은 얼룩이 가득 묻은 노인이 서 있었다. 장육밍이었다. 그의 눈은 백탁이 낀 듯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사냥감을 응시하는 맹수 특유의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어깨에 걸린 자루에서는 끈적한 선혈이 배어나와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제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리안이라고 20살 대학생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리웨이의 물음에 장육밍은 대답 대신 코를 킁킁거렸다. 마치 리웨이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는 것 같았다. 그는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글쎄, 사람 이름은 잘 몰라. 하지만 고기는 잘 알지. 자네 동생도. 육질이 아주 연했을 거야. 이 근처 놈들은 죄다 맛이 없거든. 비료 냄새만 나고 말이야. 그의 말은 논리적인 대화라기보다 광기에 절여진 혼잣말에 가까웠다. 리웨이는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소름을 느꼈다. 장육밍은 리웨이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문을 여는 찰나 틈새로 뿜어져 나온 것은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악취였다. 그것은 수십 마리의 동물이 한꺼번에 부패하는 냄새와 화학약품의 톡 쏘는 향이 뒤섞인 지옥의 냄새였다. 리웨이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동생은 저 문 너머에 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밤이 깊어지자 리웨이는 다시 장육밍의 집을 찾았다. 손에는 호신용 단검과 강력한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담장은 낮았지만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혀 있어 넘기가 쉽지 않았다. 겨우 담을 넘자마자 발에 밟힌 것은 수많은 뼈 조각들이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그것이 짐승의 뼈가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살점이 정교하게 발라진 인간의 늑골과 척추뼈들이 마당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장육밍은 이 뼈들을 마치 쓰레기처럼 방치해두고 있었다. 마당 한편에는 커다란 비닐봉지들이 수십 개 쌓여 있었다. 리웨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 하나를 찢었다. 그 안에서 굴러나온 것은 소금에 절여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인간의 안구 수십 개였다. 그것들은 마치 리웨이를 원망하듯 각기 다른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다. 비명이 나오려는 입을 틀어막은 리웨이는 지하실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 아래에서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슥슥슥. 칼을 숫돌에 가는 규칙적인 소리였다. 리웨이는 소리를 죽여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거대한 도축장이었다. 천장에는 고기 갈고리가 수십 개 매달려 있었고 거기에는 가죽이 완전히 벗겨진 채 매달린 시신들이 즐비했다.
어떤 것은 이미 해체가 끝나 뼈만 남았고 어떤 것은 방금 사냥된 듯 여전히 바닥으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지옥의 중심에 장육민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알몸에 비닐 앞치마만을 두른 채 도마 위에 놓인 팔 하나를 정교하게 분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평생을 정육점에서 일한 장인처럼 막힘이 없었다. 그는 칼질을 멈추고 옆에 놓인 술병을 들이켰다. 그 술병 안에는 누군가의 손가락들이 안주처럼 담겨 있었다. 냄새가 나는군. 아직 살아있는 냄새가. 장육민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리웨이는 숨을 멈췄지만 이미 장육민의 칼날은 허공을 갈라 리웨이의 어깨를 스쳤다. 리웨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장육민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해체용 톱과 중식도가 들려 있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고기는 오랜만이군. 넌 운동을 좀 한 모양이야. 다리 근육이 아주 튼튼해 보여. 소금에 절여두면 내년 봄까지는 든든하겠어. 그는 리웨이의 공포를 즐기는 듯 했다. 리웨이는 동생의 흔적을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도마 옆 피로 물든 바닥에 뒹구는 동생의 학생증을 발견했다. 리안의 사진 위로 장육민의 핏빛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 지하실 공기는 죽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리웨이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기괴한 무늬를 그리며 퍼져나갔다. 장육민은 비명을 음악이라도 감상하는 듯 고개를 까닥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비닐 앞치마 위로 방금 전까지 작업하던 시신의 체액이 튀어번들거렸다. 리웨이는 동생의 학생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분노가 공포를 압도하는 순간 그는 바닥에 떨어진 무거운 염장용 소금 포대를 장육민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다. 이 악마 같은 새끼. 내 동생 어떻게 했어? 장육민은 쏟아진 소금 가루에 주춤했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했냐고. 자네 동생은 아주 훌륭한 상품이었지. 지방이 적고 근육이 탄탄해서 마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더군. 특히 그놈의 심장은 내가 직접 삶아 먹었어. 아주 고소하더군. 그 말은 리웨이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리웨이는 어깨 통증도 잊은 채 달려들어 장육민의 목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환갑을 넘긴 노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장육민의 힘은 강대했다. 수십 년간 시신을 짊어지며 칼질을 해온 근육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장육민은 가볍게 리웨이의 복부를 걷어찼고 그는 도마 옆으로 나동그라졌다. 서두르지 마라. 너도 곧 내 동생과 하나가 될 테니까.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 왜 경찰이 널 도와주지 않았는지, 왜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닫았는지 말이야. 장육민은 칼을 고쳐 잡으며 소름 끼치는 진실을 뱉어냈다. 그는 사냥한 인간의 살점을 타조고기나 특수 돼지고기라 속여 장터에 아주 싼 값에 내놓았다. 가난에 찌든 사람들은 고기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눈을 감았다. 오히려 저렴하고 연한 고기의 맛에 중독되어 갔다. 사라진 청년들의 부모들 중 일부조차 자신들이 먹은 고기 만두의 재료가 누구의 것인지 외면하며 허기를 채웠다. 마을 전체가 장육민의 거대한 식탁에 초대된 공범이었다. 지하실 벽면에 걸린 수많은 신발들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었다. 장육민은 신발의 주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다. 누구는 질겼고 누구는 비릿했으며 누구는 손질하기가 까다로웠다는 식의 도축 일지가 그의 머릿속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짓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인간은 그저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내야 할 유기물 덩어리일 뿐이었다. 리웨이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마 옆에는 시신 해체용 대형 톱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장육민이 달려드는 순간 바닥의 피 웅덩이를 이용해 몸을 날려 톱을 움켜쥐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지하실을 울렸다. 장육민의 중식도가 톱날에 걸려 멈춰섰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리웨이는 장육민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인간이 아니라 사냥감을 죽여야 살아남는 또 다른 포식자의 눈이었다. 그래, 바로 그 눈빛이야. 그게 진짜 인간의 본 모습이지. 장육민은 희열에 차 외쳤다.
그때 거대한 굉음과 함께 지상의 문이 부서졌다. 리웨이가 미리 설정해둔 위치 전송 덕분에 특수공안팀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지하실로 쏟아진 손전등 불빛들은 그곳의 참상을 비추었다. 천장에 매달린 시신, 유리병에 담긴 장기, 바닥에 널브러진 수백 개의 인골들. 공안들은 목격하자마자 일제히 구토를 시작했다. 어떤 이는 총을 든 채 비명을 질렀다. 인간의 상상력이 닿는 가장 깊은 지옥이 그곳에 실존했다. 장육밍은 공안들의 총구 앞에서도 당당했다. 그는 피 묻은 중식도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마치 연극이 끝난 배우처럼 인사했다.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로군. 사건은 중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수사 결과 장육밍의 거처에서는 총 20여 명의 DNA가 검출되었다. 발견된 뼈의 양으로 볼 때 피해자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누나를 술에 담가 마셨고 인육을 직접 조리하는 과정을 기록하기까지 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조사 결과 많은 주민들이 인육임을 의심했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그들은 신고하지 않았다. 고기가 쌌고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으며 기괴한 질서에 균열을 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장육밍은 단독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를 키운 것은 마을 전체의 이기심과 침묵이었다. 2013년 장육밍의 사형이 확정되었다. 그는 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인간의 고기는 맛있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죽었지만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다. 리웨이는 동생의 유골조차 제대로 찾지 못했다. 수많은 뼈들이 뒤섞여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동생의 학생증과 작은 뼈 조각 하나를 무덤에 묻어야 했다. 사건 이후 리난 마을은 유령 마을이 되었다. 고기를 파는 시장은 폐쇄되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이 씹었던 고기의 주인을 떠올리며 의심했다. 마을 곳곳에는 여전히 피냄새가 안개와 함께 감돌았다. 리웨이는 이제 고기를 먹지 못한다. 식당에서 고기 굽는 냄새만 맡아도 발작을 일으킨다. 그리고 밤마다 장육밍이 지옥의 식탁에서 자신을 부르는 꿈을 꾼다. 너도 결국 먹지 않았느냐, 이 증오의 고기를.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다. 괴물 한 마리가 평범한 마을을 어떻게 도축장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침묵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지금도 안개가 짙은 날이면 사람들은 말한다. 장육밍의 영혼은 여전히 옥수수밭을 거닐며 다음번 단백질을 기다리고 있다고.